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식 전달해드리는 시간,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IT에 대한 이야기, 일상 IT,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소식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다 해외 기업 소식이고요. 첫 번째는 구글, 두 번째는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메타퀘스트 프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세 개 다 예전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구글의 비트코인 결제입니다. 겨울로 느껴진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하나 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이 2023년 내년부터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지불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클라우드 넥스트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구글이 지금 있는 결제 시스템에 태우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코인베이스의 거래 시스템 중에 코인베이스 커머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이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받을 수 있는 코인의 종류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가능하고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런 식의 한 10개 정도의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걸로 결제를 받겠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비트코인을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을 허용을 하겠다. 이거로 볼 수도 있고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앞서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컴퓨터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시스템이라든지 앱러닝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봐서 구글의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비용을 내고 쓰게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사실상 이쪽 스토리지 시장이라든지 여기에서 강자라고 한다면 구글이 아니죠. 아마존 AWS이기 때문에 여기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전을 꾀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이것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 구글의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는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구글이 비트코인 결제 추가 예정에 있다.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공룡들, 인터넷 플랫폼 제국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뭐 연구는 많죠. 도입을 시작했다 정도로 정리하죠. 두 번째 입니다. 2023년 1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시 앨런 머스크가 한두 마디씩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지구의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죠. 스타링크.com에 들어가서 맵이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현재 사용이 가능한 지역들이 나오고, 기다리는 지역들이 나오고, 그리고 커밍순이라 그래서 곧 시작하는 회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제공이 아직 되지 않는 곳인지, 언제부터 가능할 건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고,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거를 봤던 적은 있었어요. 이쪽에서 운영이 되더라, 라는 것들도 확인했었죠. 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로 살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저펜 같은 경우에는 어벨러블 나오라고 했죠. 예,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근데 저녁은 아니고 요 위쪽이에요, 지금. 도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이 지역은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4분기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에는 일본 전역에서 스타링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당연히 평양 쪽이라든지 중국 쪽은 안 되고 러시아 쪽도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자 서울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전역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독도도 있거든요 이게 독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지금 다 연평도까지 2023년도 3월에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좀 더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울릉도가 있잖아요. 근데 요것들 독도라든지 울릉도까지 보게 되면은 2023년도 1월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스타링크에서는 확실히 독도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로 인정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일본으로 인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나가사키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것들이 2023년으로 되었었겠죠. 우주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걸 빨리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를 써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게시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하고 아직은 제대로 협의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주파수 문제가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다뤘었죠. 협의 중에 있다. 이제 법인도 생겼다.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스타링크의 가격 자체를 보면 월에 110달러이다 보니까 15만이 넘습니다. 그거 비싸요. 가성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봐야 되고 근데 우리 이틀 전에 또 나왔던 기사가 있거든요.
무슨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한화가 저궤도 해상으로 한국형 스타링크를 구축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 얘기 역시도 작년부터 쭉 진행이 됐던 건데 영국의 우주 인터넷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하고 제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과학기술교통부, 교육기술정통부, 줄여서 과기부서에도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 허가 기준하고요. 주파수 사용 승인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시작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내년 상반기에 바로 국내에 들어온다? 이걸 달가워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부터 이거 논해지고 있다 보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빨리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듭니다. 과연 우주 인터넷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내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자 제가 기다렸던 소식 그리고 메인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 퀘스트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얘기 많았었죠. 해마다 IT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해요. 자신들의 비전도 이야기를 하죠.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도 마찬가지인데 12일에 열렸었던 메타 커넥트 2022에서 새로운 VR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준비를 중요한 얘기 많았었는데 정말 나왔어요. 이름은 메타 퀘스트 프로고요. 이 메타 퀘스트 프로는 현재 메타 사이트에 들어가시더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막 아니고 번역이 잘 된 결과로 나와요.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은 메타 퀘스트 프로 볼 수 있을 거고 더 알아보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모습인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메타 퀘스트 같은 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머리 위에 밴드 하나 더 고정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장착해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간편해졌다. 요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능이 나와야 될 텐데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죠. 뭔가 좀 더 세련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해졌다. 무게도 좀 가벼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져 있는 서비스가 잠시만요. 지금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걸 좀 보게 되면은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 이게 확장현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젠 1, 1세대가 탑재가 됐고 기본 제공 용량이 256기가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길이 넓이가 두께가 40% 정도 얇아졌어요. 가벼웠다는 얘기가 되고 기기 안이랑 바깥에는 10개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리의 움직임하고 얼굴 표정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바타에 쓰일 수 있겠죠. 옆을 두드리게 되면 기존의 제품에서도 밖을 쳐다볼 수 있거든요. 퀘스트2에서도. 근데 이거 퀘스트2에서 밖을 쳐다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컬러풀하진 않았었어요. 흑백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컬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배 정도의 해상도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피코 같은 경우에도 컬러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적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랄까 이게 혼합현실이랑 비슷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홀로렌즈를 선보였던 게 있었죠. 홀로렌즈처럼 쓰고서 윈도우를 띄워놓고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올해 발표했을 때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했어요. MS하고 협업을 발표를 해서 MS의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박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게임들도 이 메타 퀘스트에 쓸 수 있는 것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되어져 있는 게 메타 사이트에 올라가지 않고 얼마 전에 올라왔으니까 시넷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라이브로 갖고 왔던 영상들이 좀 있어요. 제가 몇 개 좀 스킵해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주요 포인트만 볼게요. 그럼 이제 해상도가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 있는 것들이고 75% 정도 쭉 넘기면 이번에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컨트롤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더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손가락을 트래킹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스타일러스 펜을 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마크 주커버가 정말 아바타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거 저도 천천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재밌는 게 나왔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꽤 괜찮은 VR 기기가 나왔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혹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219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다 보니까 200만 원대다? 굉장히 비싼데? 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신에 이걸 홀로렌즈라고 생각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를 처음에 선보였었을 때 거의 500만 원 육박했었거든요. 그 다음 버전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 대중화가 되게 어려워. 했는데 200만 원대까지 떨어뜨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너무나 뛰어난 성능을 가진 거는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결해 주지 못하죠.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VR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스탠드얼론 VR인 이런 형태 중에서도 오큘러스 고라고 하는 것들을 199달러에 선보였었죠. 그때 혁명이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 되다니. 혼합현실 기기가 그 정도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은 100만 원 이하까지 가격이 떨어져야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 사서 한번 써봐야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반면에 이거랑 비교하면 앤리얼이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슈커버가 만들고 있는 세상 메타퀘스트의 완성도는 높을 걸로 기대가 되니까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이제 사용해보지 못한 상태라서 뭐라고 이야기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핸즈온 비디오 같은 것들이 2022년인데 이거? 네, 지금 뭐 여러 사이트에서도 직접 사용했었던 것들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은 가격이라고 하는 벽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언젠가 사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오늘 얘기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있는 메타퀘스트 2 충전해야 될 것 같고요. 참, 이 컨트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디바이스 2가 액세서리들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메타퀘스트 프로용 VR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68,000원짜리가 나왔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더 몰입감 있게 VR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컨트롤러가 나왔어요. 제가 쇼핑에서 잠깐 액세서리를 보게 되면은 들어갔었을 때 프로용 휴대용 케이스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요. 197,500원에 쭉 내려보게 되면 이게 이슈죠. 메타퀘스트 프로 터치 컨트롤러. 이 터치 컨트롤러가 사실적인 감각 및 정밀 컨트롤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손가락을 전체를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대단한 거죠. 손가락 간격 조정의 움직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메타퀘스트 2하고도 제휴가 돼요. 여러분들께서 퀘스트 2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있죠. 이거 금액이 컨트롤러가 41만 4천원이거든요. 41만 4천원이면은요 메타퀘스트 2를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고민된다.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